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절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손절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급락한 이후로 오늘은 반등이 들어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권에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어제보다 14포인트 상승한 1791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도 그 부근입니다. 어제 줄줄이 빠졌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 빨간불을 켠 상태인데요. 어제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3% 밀렸었죠. 오늘은 0.79% 오른 100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1에서 2%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0.3% 상승세입니다. LG화학도 강보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5% 정도 조정을 받고요. 또 KB금융도 0.7%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3% 상승한 14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S오일도 2.8%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NG가 1.5% 강한 11,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네요. 그 밖에 LG전자, LG에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삼성화재가 2.4%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포인트 오른 481로 거래를 출발했고요. 현재는 시초가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 있네요. 9포인트 상승한 487선입니다. 코스피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1위 셀트리온이 3.4% 급등하면서 35,0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반면에 다음이 2% 정도 밀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연구소가 5% 밀렸었는데요. 어제 밀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옵니다. 6% 급등하면서 13만 6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어서 메디포스트, 포스코 ICT, CJ ENM에도 1에서 2%대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3S가 강보합권에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1.5% 상승한 3,3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이 대체로 1에서 3%대로 강세 흐름이 나오는데요. SM이 3% 오른 44,250원, 원익 IPS는 4% 급등 나옵니다. 9,2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총 흐름 살펴봤고요. 먼저 코스피, 장 초반에 비해서 움직임이 어떤지 또 수급 상황이 어제에 비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네. 예. 어저께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 어저께 시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장 막판이죠. 예, 어저께 시장 시장 지수로 봤을 때 급락이 좀 나왔지만 저감에서 가담하는 좀 기관의 세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은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지금 73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지금 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선물 한 1,1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가 일단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의 급락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정일 사망 소식에 따른 시장 악재는 좀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시장 자체가 워낙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3.4% 하락 마감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반 수준까지 일단 이 절반 이상까지 좀 올라와줘야 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의 힘이 좀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전장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나쁘진 않지만 오후 시장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보다는 오히려 반등에 대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자체는 또 이제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니까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잡는다면 최근에는 차익거래 매도가 상당히 좀 출회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 계약으로 좀 들어온다라면은 차익거래 매수 쪽으로 유입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계약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러니까 단기 고점 라인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1160원 라인이겠죠. 1165원 라인 단기 고점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준 밑으로 좀 떨어져야만 다시 한번 좀 환율의 안정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1165원 밑으로 좀 떨어지는지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면 삼성전자 힘이 상당히 좀 약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저께 3.6%의 지금 하락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상당히 좀 더디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가 반등폭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줘야만 시장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후 시장 가서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SO리나 SK이노베이션, 뭐 호남석유 쪽으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급락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2%에서 한 3%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일 뿐이지, 일단은 현재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뭐 추세를 돌린다 아니면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의 흐름이 좀 더 강해지는 시기가 아무래도 시장의 체력이 좀 좋아지는 시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의 반등 강도를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업종 자체에서 뭐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에 일단 어저께 낙폭 과대했던 종목 위주로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럽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22총재가 국채 매입 늘리지 않겠다 이런 언급하면서 미국 유럽 시장 빠졌는데 지금 시점에서 더 빠질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 초에 악재가 나온다면은 악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의 지속적인 상승,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미국 경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3차 양적 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면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조금 더 상승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리스크를 조금 더 지금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올해까지는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드렸고요.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막 투매가 쏟아졌었잖아요. 오늘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시장에서 그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누구나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밀렸었습니다. 장중에 8.7%, 뭐 9% 가까운 어떤 폭락이 나왔었는데 개별 종목이 아닌 어떤 그 지수가 9% 정도 폭락을 한다는 부분들은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어제 그런 하락폭을 조금 많이 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1%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코스피에 딱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배 정도의 어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그 반사 효과가 어떤 그 스프링 효과로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탄력이 그만큼 코스닥이 좋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큰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지금 어제 공교롭게도 조금 그 흐름이 480포인트에서 한 515포인트 정도 되는 박스권 이런 흐름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이전에도 그 51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 48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열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그 자리까지 좀 지켜지면서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반복이 되겠지만 51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480선과 그리고 515포인트 선에 어떤 박스권 흐름을 대응을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요 박스권을 그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쪽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48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강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박스권 상단이라든지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진입을 했을 때는 시장을 좀 더 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도 한번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그 많이 투매가 나왔던 시장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아침 쪽에서 나서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3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의 어떤 그 반등을
그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조금은 관망을 하고 있다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나서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조금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어떤 업종들 개인들이 어떤 업종들을 사는지도 한번 좀 살펴본다면 뭐 여전히 뭐 IT 하드 소프트웨어 쪽으로 2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ULS 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바로 연결해서 업종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소프트웨어 업종을 산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코스닥 내에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4.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 최근에 이 부분 같은 경우 뭐 세력이라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 뭐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 정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데이터 표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최초로 마련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의료 정밀 기기, 뭐 제약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헬스케어와 마찬가지 뭐 그 BT와 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약과 그리고 바이오에 좀 관련된 이런 업종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동반된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예.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보안주, 뭐 재생 아스콘 이 부분은 뭐 스페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제의 흐름을 조금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란 부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파, 뭐 잉크테크 이렇게인데 일단 테마라고 그 일단 상위에 그 랭크가 있는 테마 쪽에서는 캐릭터 상품이 조금 눈에 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로라라든지 유리노버, 바른손 이런 종목들이 현재 손오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연말 특수에 관한 부분이 현재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캐릭터 상품이 있습니다. 유 인형이라는 그런 캐릭터 상품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유라는 캐릭터 상품이 지금 현재 매출이 한 150억 정도 현재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수출 한 90%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이로비라는 그 교육용 로봇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용 로봇 그리고 뭐 캐릭터 상품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그 어린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청소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어린이 쪽에 어떤 그 기대가 되는 어떤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이 출시가 된다는 그런 연관성 때문에 조금 반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로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되는 어떤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번 접근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북한 리스크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과거 이제 비슷한 사건을 좀 봤을 때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그 네. 이전에 김일성 사망까지 좀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번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는 어떤 법값적인 좀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김일성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이 어느 정도 20년 동안 그 어떤 그 정치 수업을 받으면서 지지력을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고요. 근데 아직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정치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가 좀 생기지 않겠나 그 우려감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면서 보고 싶은데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만 좀 드려보고 싶은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제가 그 차트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 카페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일날 0.34%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 0.78% 정도 상승했고요. 상당히 큰 그 변동성을 보였던 때가 2차 핵실험 때 이때 당시에 어떤 대북 리스크가 상당히 고조가 되면서 장중에 2%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연평 예전이란지 그리고 1차 핵실험 그리고 2차 핵실험 외에는 어떻게 큰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일 사망이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북 리스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때 당시 같은 경우 좀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시장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충격으로 작용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어떤 뭐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같이 한번 본다면은 코스피를 좀 간단히 좀 본다면은 어제 같은 게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1800포인트까지는 어떤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랬을 경우에 1800포인트까지 회복하고 난 뒤에 어떤 시장의 큰 흐름 아직까지 어떤 하락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전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시각 시장 흐름 봤고요. 잠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오늘장 투자 포인트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서 유일하게 HK스탁의 신은경 실장만이 아직은 불안하다 이렇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전문가들은 일단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매수 확대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용 대리 추가 조정 시에 대형주 비중을 확대해보자 하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현 시점은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구간이다 의견 주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역시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분할 매수하자라고 의견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먼저 정영훈 연구원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현대그린푸드를 매도하셨다는 점이고요. 현금 비중이 50%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장에서 종목이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네오이즈게임즈가 10% 마이너스 등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랜다 골프존은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주로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군요. 삼성카드 매수를 하신다고요.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고 있고 저평가 매력 구간이다 하셨습니다. 매수가를 4만 원 선 아래로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최희용 대리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두 종목 그대로 들고 가시는데요. JW 중해신약, 예림당 모두 수익권 내 있습니다. 예림당은 6%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이어서 박성일 연구원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뚝심을 가지고 종목들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기아차 5.8%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반등이 나오죠. SFA가 15%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 좀 많이 밀렸던 효성 하이닉스, 두산 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은경 실장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에서 좀 많이 빠지면서 삼형화학과 파트론이 손절이 됐습니다. 주식 비중은 0이고요. 이제 현금 비중이 100% 되셨고요.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현금 100%입니다. 서부 T&D 비중을 10% 치르셨었는데요. 어제 손절가 나오면서 주식 비중은 0이 됐습니다. 오늘 한 종목 사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리드코프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기업 가치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를 4,225원 주셨고요. 리드코프를 90% 매수를 하셔서 현금 비중은 10%로 줄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예, 1위 신용훈 전문가 누적 수익률 110% 현재 쌓여있는 중이고요. 정영훈 전문가 64%의 수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희용 전문가도 23%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상황 봤고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포트 전략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영훈 연구원님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현재 시장 상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김일성 사망이라든가, 1, 2차 연평해전, 북한 핵실험 등,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과거에 북한의 관련 뉴스는 사안에 따라서 주가 하락 정도가 다르게 좀 나타나긴 했지만, 하나같이 단기 악재에 좀 그쳤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 시점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과거 경험상 확대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저점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에 계속해서 북한의 권력 구도와 또한 원달러 환율의 환율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주의 있게 좀 살펴야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트 종목의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현대그린푸드 10% 수익 보고 나오셨고요. 오늘 새롭게 삼성카드를 넣으셨는데요. 종목별로 좀 AS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목표가 한 16,000원 이상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뭐 골프존과 네오이즈 게임즈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뭐 진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뭐 급락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특별하게 뭐 수급이 좀 훼손되지는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철 수혜주로서 기대감이 뭐 계속해서 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뭐 높아지면 질수록 뭐 경기 방어주로서 또한 그 매수주로서의 그 매력이 점차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로 종목을 삼성카드를 새로 편입을 했는데요. 삼성카드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국내 유일한 뭐 상장 신용카드사로서 현재 그 대표적인 시장 방어 금융주로서의 매력과 또한 그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주가가 현재 그 주가 수준이 매력적인 좀 가격대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 PBR이 한 0.8배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PBR 0.8배 수준은 그 2007년 상장 이후에 역사적 평균 값이 한 PBR 한 1.3배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크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만큼 오히려 좀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한 목표가 한 41,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35,000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좀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입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특징주, 특징 업종들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과 또 유로존 우려 지속으로 인해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오른 1791포인트로 장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8포인트 오른 1795.5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95억 원, 기관이 5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81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4포인트 오른 481포인트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0포인트 상승한 48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75억 원, 외국인은 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4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당분간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전 상승한 1,175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4원 30전 내린 1,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 상승한 101만 4천 원에, 현대모비스는 2.78% 상승한 29만 6천 원에, 기아차 역시 2%대 상승한 6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5% 상승한 26만 2천 원에, 신한지주는 1.2% 상승한 31만 8,050원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8만 1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18위권까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2만 1천 원대에, KTNG는 1.75% 상승한 8만 1,600원에, 삼성물산은 1.8% 상승한 6만 7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약 4% 강세 보이면서 3만 6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약 6%대의 강세 보이며 13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2.5% 상승한 17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약 1.5% 상승하면서 2450원에, SFA는 1.8% 상승하면서 68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83% 상승한 3,330원에, 시제는 3.61% 상승한 68,800원에, 젠백스는 3.58% 상승한 3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위산업주인데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방위산업주들이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니드와 스페코, 빅텍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휴니드는 3,835원에, 스페코는 2,700원에, 빅텍은 1,9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주입니다. 워렌 버핏이 또다시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융광전 투자는 중국이 2015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기존 계획보다 50%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6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리넷은 5.6% 상승한 24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6.34% 상승한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 대책 수혜주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련주에 대한 관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2.56% 상승한 2만 원에, 고령 메디앙스는 1.79% 상승한 22,700원에, 네오팜은 6.09% 상승한 7,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유헬스케어주들이 정부가 최초로 의료정보 국가 데이터 표준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8.83% 상승한 17,250원에, 유비케어는 6.69% 상승한 3,350원에, 인포피아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영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어제 금융시장에 전해졌었고요.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북한의 정세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될 것인가였을 겁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또 지금 시장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듯합니다. 물론 어제 순간적인 충격이 있었고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시장 자체가 12월 1일 날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던 상태고 실제로 한 7%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그 하락폭이 그 악재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커진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고 반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반전 포인트가 오늘 잡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반전이 잡히는 타이밍을 이용하셔서 매수를 한다든지 보유를 하신다는 게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반등이 이번 종합주가지수 기술적 지표로 21선 정도의 그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거기도 또 넘어가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내지는 홀딩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될 건지가 결정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최병곤 전문위원님 포트폴리오 전략자 볼 텐데요. 원익 IPS 손절가 매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원익 IPS는 어제 탄력이 저하되고 하락폭이 확대되는 관계로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매도 타이밍을 잡았고요. 일단은 매도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3자 유상증자 배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주가를 끌고 왔던 수급 주체들이 그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주식을 파는 것, 수급이 무너지는 것이 결국은 악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하고 일단 오늘 갖고 계신 분들도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한 반등이 한 6, 7%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또 얘기는 틀려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우에 다시 재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강한 반등이 들어오네요. 7에서 8%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한 종목 사신다고요? 네, 오늘 조선주 쪽에서 한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예. STX 조선해양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과하게 떨어진 면이 좀 있습니다.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상황적으로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를 너무 무시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도 신규로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12,000원 정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이셔서 대응하셔도 좋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500원 정도,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 보실 종목은 없으시고요. 다른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고요. 예. 인진에너지,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YG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만 진행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예, 시장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었으니까 이제 전략 잡아야겠죠. 홍의진 팀장님, 네네.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잡으실까요? 일단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오전장 장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지금 매수한다, 매도한다 지금 논하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르고 있는 건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일단은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일단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투신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매수 들어오는가 싶더니 일단은 지금도 한 100억 정도의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지수적인, 그러니까 지금 1,800 이탈을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기금이 28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줬다고요? 네네. 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를 좀 받치는 흐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 매수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일단은 뭐 큰 폭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와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금 자체 매수하는 건 물론 긍정적이긴 하죠. 근데 지금 연기금 자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투신이라든지 외국인 쪽에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투신이 매도를 좀 지속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주식 비중에 대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까지도 아무래도 주식 매수 규모 자체를 좀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는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심리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불안하죠. 지금 환율 자체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5원 80전 지금 뭐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뉴욕 시장이나 지금 해외 시장이 안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좀 돌려줄 만한 뭐 이슈가 나오거나 수급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상승하는가 싶더니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전환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다우나 뭐 나스닥이나 S&P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보다는 매도 세력이 더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좀 불안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 하나만 투심을 악화시킬 만한 뉴스가 터져준다라면은 아무래도 전저점의 이탈은 상당히 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적극적인 매수를 일단은 좀 자제를 하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매수는 일단 오후장에 기관의 매매가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시장 흐름이 좀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연기금뿐만 아니고 뭐 보험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줬는데, 오후 시장 가서 기관이 그러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지,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미결제 쪽에서 좀 감소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전략이긴 하지만은요, 오후 시장 가서 조금 더 수급에 대한 개선이 나온다라면은 저가 매수는 일단은 오후장 가서 좀 판단을 좀 해보자라고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연말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뭐 지금 ECB가 국채 매입을 안 해준다, 독일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는 많지만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월 중에, 그러니까 월 초나 월 중반 해서,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월 말에 그 기대감이 항상 좀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연말,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말로 가면 갈수록 기관에 대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말이 좀 반짝 지금 소폭이나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좀 업종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IT 최근에 환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수혜를 상당히 좀 받을 수 있는 업섹터 자체가 IT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율 상승의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SM이라든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일단 기관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5인의 투자 전략 시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저점 매수의 구간이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홍희진 팀장님 오후 들어서 수급이 좀 개선된다면 사봐도 좋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정태근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략자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좀 그 똑같은 추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주 뭐 계속 올해 제가 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프로그램 동향을 계속해서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과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뭐 다우 산업지수 뭐 100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리고 독일 그 뭐 유럽 증시도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우 산업지수가 뭐 0.8%, 나스닥이 막 1.2% 빠졌듯이 이렇게 이 영향을 본다면은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그 김정일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큰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20에서도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그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반대를 재확인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 어떻게 본다면은 국채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위험성, 유로존의 위험성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후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기대를 했던 부분들을 없었다는 부분을 재확인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이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외국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체 내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 수급이 현재 지금 뭐 오늘 정도 본다면 좀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상당히 좀 괜찮은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조금 예상을 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동향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시는 부분이 콜옵션 그 선물보다는 콜옵션 동향입니다. 콜옵션 동향인데 어저께 장 중반 쪽에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개인들이 큰 폭으로 콜옵션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기관 쪽에서 특히나 증권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쪽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물 동향도 본다면 장 중반 쪽에서 마찬가지 시장이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도 폭을 이렇게 줄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 쪽에서 반등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쪽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부분들은 오늘 시장이 그만큼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 선물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거의 막판이죠.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2,500개가 계속해서 늘려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지만 이 부분이 장 막판 쪽에서는 800개까지 급속하게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쪽에서 이런 그 흐름이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 나오지 않아야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시면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 선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매수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막판까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보시면 선물 현재 가창을 한번 열어보신다면은 이렇게 미결제 증감 동향이 있습니다. 증감 동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 증감 동향에서 이 빨간색이 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장 끝날 때까지 누적이 돼야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결제 부분을 본다면 계속해서 오늘 장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향, 지금 이제 1477계약 정도 매수
포지션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누적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외국인들 선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시장이 백오데이션입니다. 마이너스 1.68 정도 백오데이션 상황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백오데이션 상태면은 매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연유냐면 이건 베이시스 차트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어저께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자, 어저께 베이시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 이하에서 계속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1.6 이상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어제보다 베이시스가 그래도 소폭 개선이 됐기 때문에 백아웃된 상태이긴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그 베이시스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이시스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쨌든 2시 이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베이시스가 장급판에 위쪽으로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그 오늘 장 후반 쪽에서도 베이시스가 위쪽으로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되는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내일도 위쪽으로 좀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위쪽을 잡고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현물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쨌든 선물, 옵션, 이 단기 동향입니다. 단기 어떤 파생 포지션을 인한 단기 반등을 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그 어저께 같은 경우 18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좀 더 김정일의 어떤 대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800포인트 이상까지 한번 회복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1800포인트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그냥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밀어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위쪽으로 좀 더 올려주실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일단은 5일선까지 접근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중국 시장도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시장 흐름 어떤지 보고 나머지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시아 증시가 1% 이상 좀 크게 빠졌었고 국내는 3%나 밀렸었는데 중국 증시는 0.3% 정도의 조정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어떤가요?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상승폭은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 0.24% 상승한 2213.28포인트대 장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200선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 물량들 나타나지 못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중앙기업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순이익이 3.6%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순이익 증가율도 대폭 하회할 것이란 부담감이 커지는 만큼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하락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CICC에서는 내년도 부동산 투자 14.5% 증가는 하겠지만 하락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는 걸 내놨었는데요. 지금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토지 구입의 대폭 감소와 자금난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계속적으로 이어져나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하락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에 따른 중국에서 뚜렷한 유동성 완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200선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올 연말에 있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계속적인 행보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꾸준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일단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예. 시장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지수와 좀 상관이 없이 움직여주는 그 종목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뭐 SM도 그렇고, 앞으로 뭐 성장성이 상당히 좀 충분히 있다라는 주식들이겠죠. 근데 이제 한류 열풍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류가 하나의 좀 문화로 좀 자리매김하면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인 만큼 아무래도 이 열기는 좀 쉽게 꺾이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전파라는 것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두에 있는 기업들을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요. 일단은 지난번에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돌파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 2배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나서 주가가 뭐 97,200원까지 급등을 했지만 10만 원에 대한 안착은 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세를 좀 맞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 조정을 받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거래량이 일단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거래량이 감소되는 측면에서도 기관의 매수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68,000원보다 높은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현재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장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그러한 부분을 다 만회를 해준 부분 상당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어제 급락을 지금 매수 기회를 좀 활용했다는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선만 재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윗방향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장 초반에 한 매수가 근처로 좀 왔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77,500원에서 한 78,500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체결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목표가를 한 85,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단기 고점 라인이겠죠.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 그러니까 그 라인까지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보다 좀 낮은 가격이겠죠. 75,000원 정도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터주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 홍희진 팀장님 관심 종목이었고요. 정태근 전문가는 화장품 쪽에서 한 종목 대응하셨어요. 예. 일단 종목을 준비했는데 벌써 지금 4% 가까이 떠서 이렇게 종목을 어떤 종목인가요? 애블 CNC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타이밍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조금은 그 5일선에 대한 확인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보니까 지금 4% 지금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27,500에서 28,000 정도 잡았었는데 예. 그렇다면 오늘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렇게 어쨌든 양음장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쪽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박스권을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000에서 27,000 정도 박스권인데 이 부분을 좀 상단으로 옮겨봤을 때 4,000원 그렇게 옮겨봤을 때 27,000원에서 31,000원 정도 어떤 박스권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31,000원을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조금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그 아래쪽 박스권인 27,000원에 조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한주만 조금 말씀드려보고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대한주 세 종목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그 FPCB 쪽으로 그 관심이 있는 종목인데 액트라는 종목을 대한주로 추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YG1이라는 종목을 일단 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한주로서 한 세 종목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YG1, 한전산업, 잠시만요. 한전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액트라는 종목을 일단 세 종목 정도를 일단 대한주를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신 종목들은 네.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 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정도권에서 가격이 좀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제가 급하게 좀 찾았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점을 포인트로 이 종목들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그 FPCB 관련해서 조금 숨겨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어쨌든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 정도 돌파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완만하게 지금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YG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지만은 길게 차트를 늘려봤을 땐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추세가 살아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메리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에이블 CNC 정말 강한 종목이에요. 어제도 보합 마감하더니 오늘도 4% 급등합니다.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는 말씀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참여 방법 두 가지 있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보내주실 수 있고요. 전화 3153-2610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